안녕하세요. 퇴직금지킴이 노마퇴직금입니다. 자,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 3기 신도시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청약이 돼도 문제고 또 너무나 경쟁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아예 청약은 신청하지도 마,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현재 뉴스 기사를 보다가 혹시 청약은 아무리 그래도 경쟁률이 세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청약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걸 결정할 때는 항상 찬성인 그룹과 반대인 그룹이 이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투자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미래 계획으로 내 집 마련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꼭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뉴스 기사 보면서 한번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내용 관련된 경쟁률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 그런 거죠. 자, 주변에서 막 다 그랬잖아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하지 마세요. 그 뭐 해서 뭐해? 그 돈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어제 사전 청약 특공 경쟁률이요, 무려 15.7대 1이었어요. 뭐 물론 이 수치가 기존 단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공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다는 건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 남의 얘기에 일일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얘기에 내 투자를 결정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경쟁률이 높다는 거는 내가 될 확률이 없는 건, 확률이 떨어지는 건 많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앞으로 나올 것들을 준비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여기 나온 내용들 한번 보고요. 뒤에서 사전 청약할 때 필요한 내용들 기사에 좀 나왔던 게 있던데, 그거 한번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84 최고가 240대 1이죠. 이거 뭐 최고인데, 잘 보시면은 이번에 삼기 신도시 사전 청약 5곳 대상으로 봤을 때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문가분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계양지구에 오히려 더 이제 더 쓰라고 했었죠. 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안 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이 막상 이 결과를 뒤집어 보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약 시장은 분양가가 비싸다 싸다, 물론 그런 거를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요를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한번 볼게요.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 경쟁률이 4.5대 1로 이제 집계가 된 거죠. 그래서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 말씀드렸죠.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저, 복정, 요렇게. 자, 그래서 보면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게 어디예요?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계양지구 공공분양 특별 공급은 25.7대 1. 그러니까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내일 되면은 경쟁률 세 자릿수로 갈 거예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당해는 7.7대 1. 요렇게. 그리고 성남 복정 지금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개 있었죠? 여기에는 평균 13.9대 1. 의왕청계는 신혼희망타운 3.6대 1. 그 다음에 의왕청계 같은 경우는 당해 지금 100%였잖아요. 성남하고. 그리고 요런 내용도 이렇게 나왔고, 오히려 지금 경쟁률이 가장 낮은 데가 지금 진접이었어요, 진접. 진접 보니까 공공분양에서 7대1, 신혼희망타운에서 1.3대1,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쟁률을 또 보시고, 진접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왔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쟁률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보시면서, 추후에 한 요 정도 경쟁률인데 내 청약 통장은 지금 얼마가 들었지? 그런 것을 역으로 계산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청약 신청하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해도요, 다른 분들이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결정은 내 스스로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지금 사전 청약할 때 꼭 알아둬야 될 5가지라고 해서 나왔는데, 뭐 이것들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거주 기간에 대해서 혹시 뭐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주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온 거죠.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 내가 지원하는 그 해당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연속적.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얘도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남양주에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전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9년도에 서울로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어떠한 이유더라도. 그럼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남양주에 살았으니까 여기부터 계산해서 지금 뭐야
21년이니까 요 거주 기간을 다 인정받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5년도에 남양주에 살았어. 그다음에 18년도까지 살았다가 19년도에 서울을 갔잖아요. 그럼 일단 연속적인 거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20년도에 남양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 거주 기간은 20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 기간 연속적이라는 거를 굉장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막상 사전청약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 거주 기간을 확인을 못해서 우리가 신청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주기간 계산은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특별한 사례는 뭐 한번 보세요. 국외 체류기간 90일 초과하거나 183일 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집 공고문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택도 이제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무주택 기간을 따질 때는요. 내가 신청한 그 신청자만의 기준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에요, 전원. 그러니까 이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는 건 내 주민등록 등본상에 아빠, 엄마, 자녀 있잖아요. 이 세 명. 이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해서 이 기간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신청할 거니까 나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자,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에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한다.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집을 샀다가 18년도에 팔았어요. 매매했어. 그러면 주택을 처분한 이 시점 있죠. 이 시점부터 모집 공고를 21년까지의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밑에 사례에서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상속 지분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주택지 공유 지분을 취득해서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기간은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제외한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정확한 거는 이러한 내용들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그 틀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보시고 청약 지금 이제 분양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그쪽에 계속해서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자, 그리고 지금 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분양이다 보니까 소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기업 맞벌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소득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죠. 공공 분양에서 일반 분양, 일반 분양으로 전용 면적 50, 60제곱 이하 주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요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산의 요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3인 가구 기준은 얼마예요? 603만 160원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그러니까 요 기준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가 이 기준을 충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 요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되게 기본적인 요건에서 내가 그냥 스펙만 청약 통장 스펙만 놓고 따져보다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안 되면 그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지분으로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가액 중 그러니까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을 본다. 지분별로 그냥 나뉜다는 거예요.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한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한다는 거죠. 동일 세대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겠고 요거 재당첨 제한 꼭 보세요. 이거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나 과거 부적격 처리돼서 청약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은 사전 청약 당첨자로 당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청약콤에 들어가시면 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해 보셔서 불이익을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쪼록 지금 그 3기 신도시 이제 청약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사실 언제 되겠나요? 제가 봤을 때 뭐 빠르면 5년인데 그 이후에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주거지가 안 그
픽스된 상태에서 내가 다른 데서 사는 것과 주거지가 없는 데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볼 수 있으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하시는 분들은 경쟁률 생각보다 그래도 사람이 많구나, 괜찮겠네, 뭐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사실 여러분들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너도 안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리고 요 주의사항들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요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